매번 기수가 좀 바뀌시고 그리고 이제 오시는 대표님들도 약간 변화가 있다 보니까 매번 오기 전에 제가 강의 교환을 열심히 다시 한번 보고는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기 전에 학교 강의 끝나고 살짝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사진을 바꿨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저희 교수님께서 1년에 500병 먹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이고요. 1일 1병은 이제 남편이랑 둘이서 먹고 그 집에 이제 손님이 오시면 아무래도 제가 저희 조카 2명하고 저희 남편하고 이제 4명이서 8병까지 마셨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평소에 와인 테이스팅을 주로 하는데 테이스팅은 1년에 한 1000병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뭐 사실 저도 와인이 좋아서 시작했던 건 아니고 되게 우연한 기회에 시작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제 와인이 아무래도 좀 드시기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와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장점? 네? 장점이 뭘까요? 맛있다. 네, 맛있죠 당연히. 맛있고 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런 사진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와인 하면 어때요? 짠! 꿀떡, 원샷. 네, 그쵸? 그리고 소주도 거의 원샷. 소주 아니면 폭탄주. 그래서 폭탄주, 얼마나 폭탄주를 많이 드시면 그 폭탄주 제조하는 컵도 나오잖아요. 근데 와인은 가장 좋은 건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와인도 술이지만 사실 와인은 음식하고 같이 드셨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진을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진을 바꿨냐면 되게 부끄럽지만 저희 집 식탁 사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똑같은 사진을 계속 쓰다가 올해 마신 사진들로 제가 좀 바꿔봤는데 자, 여기 있는 사진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집 매일 와인 마시기 전에 제가 맛있는 와인들 사진을 찍어놓는데요. 제일 왼쪽은 병아리콩 있죠. 네. 병아리콩하고 버섯, 약간 그 표고버섯 파고를 저희 엄마 맛있는 걸 주셔가지고 그걸로 솥밥해서 먹었고요. 가운데는 가지밥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사진이 조금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 뒤에는 치킨입니다. 네, 그래서 와인이 사실은 서양의 음료이기는 하지만 어렵다고 느끼시는 게 꼭 와인 드시려고 하면 스테이크 썰어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되게 분위기 차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약간 외국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느낌들이 많으셔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냥 와인도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맛있는 와인을 잘 고르실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이드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아마 2000년 초반에 나온 미국 영화거든요. 와인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와인 세미나를 갔더니 거기에 이제 마스터 오브 와인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유명한 그 와인 업계 거장들이 있는데요. 전 세계 240명밖에 되지 않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드 이펙트가 뭐냐면 이 영화 제목을 따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와인에 빠져서 미국 사람들도 와인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온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한 날에 와인을 따는 것이 아니라 와인을 따는 날이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 와인 선물 받은 거 좀 많이 있으시죠? 네. 언제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뭐랑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애껴놔! 애껴놓으면 뭐가 됩니까? 네, 똥됩니다. 애기다, 똥되고 그리고 사실 와인이 되게 요물인 게 뭐냐면 오늘 기분 좋게 와인을 드셨어요? 이 와인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샵에 가셔서 똑같은 와인을 2병, 3병 사갖고 오세요. 근데 저희의 컨디션은 매일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의 기분 상태는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기분 좋게 마셨는데 그 다음날 싸웠어. 아, 열받아. 또 한 잔에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와인은 제 기분과 어떤 음식과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게 바로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팁들을 놓고 집에 가셔서 내가 집에 선물 받은 와인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보시고요. 김장 하시잖아요. 김장 하시면 뭐 삶으세요? 네, 수육 삶으시죠. 네, 막걸리 드시지 마시고 소주 드시지 마시고 와인 그냥 적당한 거 하나 오픈해서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생각 외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김치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김치를 와인 때문에 안 먹는 건 아니고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고춧가루를 못 먹다 보니까 네, 살아있는 고춧가루. 그 살아있는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반찬은 다 못 먹다 보니까 제가 의도치 않게 제가 김치 맛을 잘 모르는데 김치의 색깔과 냄새만으로는 김치 맛은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김치가 발효되면 고춧가루도 죽어요. 근데 그 냄새가 같이 올라오는 게 제가 어릴 때 한번 폭되게 디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이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죽어있는 고춧가루랑은 친합니다. 김치찌개, 김치볶음, 떡볶이 이런 애들하고는 친한데 단지 살아있는 애들하고 좀 덜 친해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돌솥 비빔밥을 먹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비벼 먹었어요. 그냥 나무에, 어차피 나무에 간이 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미각이 조금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 이게 와인도 사실은 평가를 하려다 보면 되게 예민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능력이 어느 정도 길러지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치, 보쌈 김치에 대한 맛은 잘 모르고요. 그냥 돼지고기는 열심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게 김치 못 먹는 사람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놀라기는 하세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그 느끼한 맛을 뭐 이렇게 김치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와인 공부한다고 뭐 전 되게 많이 다녔는데, 네, 그 라면에 김치 먹는 그 조합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네, 그런 능력을 주셔서 네, 열심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와인을 왜 마실까, 언제 마실까? 자, 언제 마시냐는 거는 제가 방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와인은 아무 때나 드시면 돼요. 그리고 뭐 피크닉 가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한강에서 치킨들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냥 한강 가셔도 드셔도 되고, 뭐 특별한 날에만 따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오픈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와인을 왜 드셔야 될까요? 왜 드셔야 될까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 와인, 한 대표님 와인 드세요? 술 좋아하세요? 조금씩 먹어요. 가리지 않으실까요? 아니, 뭐가 조금씩이요. 네, 맞아요. 혈액순환 잘 돼요. 김선욱 대표님 와인 드세요? 좀 먹는 편이에요. 좀 드세요. 어떤 와인 주로 드세요? 레드, 화이트? 레드를 많이. 레드를 주로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와인은 어디서 구매하세요? 이마트? 아니면 거의 선물로 받은 걸로. 선물 받은 걸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네, 유일하게 우리 청일점이신데요. 여기서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네. 근데 대표님도 와인 드세요? 네. 어떤 와인 주로 드세요? 드는 대로. 나는 되는 대로. 와인 뭐 이런 거 되는 대로. 골고루. 네. 그러면 오늘 소고기를 드실 건데 레드 와인 따야 될까요? 화이트 와인 따야 될까요? 레드가 하는 레드 와인?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화이트. 자, 그럼 광어회 드실 거예요. 광어회 드실 때는 화이트 딸까요? 레드 딸까요? 아니. 레드. 난 고추고도 레드파. 지금 우리나라는요, 와인하면 레드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모든 음식을 드실 때 대부분 주로 레드를 많이 드세요. 근데 이제 레드의 가장 큰 문제는 화이트에는 타닌이 없지만 레드에는 타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감의 떫은 성분 있잖아요. 그 떫은 맛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포도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드 와인은 껍질과 같이 양조를 하고요. 화이트 와인은 껍질을 빼고 과육만 가지고 양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선물을 다음부터 꼭 챙겨와야 되겠습니다. 자, 선물 하나 퀴즈 한번 드리자면 적포도 품종으로 화이트 와인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샴페인이에요. 네, 샴페인. 샴페인은 적포도 품종 2개, 화이트 품종 하나. 근데 적포도 품종 2개만을 가지고도 샴페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샴페인과 스파클링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프랑스 쌍파뉴에서 생산된 것만 저희가 샴페인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무조건 레드 품종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어나더 레벨의 고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껍질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레드 와인에는 바로 이런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 그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에 아까 어느 대표님이 말씀 주셨는데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페놀은 뭐에 좋냐? 바로 저희가 항산화, 항노화 그 다음에 심장병을 예방해주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도와주고요. 그리고 와인은 저희가 신의 물방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인에 갖고 있는 이 포도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고 포도가 가지고 있는 당분을 가지고 유일하게 다 알코올로 바뀌는 게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와인은 소주를 드시면 머리 아프고 그 다음날 숙취가 있지만 와인은 적정량을 드시면 숙취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나는 와인 마시면 머리 아픈데?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혹시 대표님 지금 병 들고 계시니까 뒤에 백 레이블에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원재료명이라고 하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원재료명이라고 하는 거. 와인병 나중에 백라벨에 보시면요. 원재료명에 포도원액, 그 다음에 무수 아황산, 내지는 아황산 가스, 그리고 가로치고 산화 방지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만들 때 와인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무수 아황산염을 넣습니다. 근데 이 아황산염이 유럽 애들은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준치를 굉장히 약하게 해놓고 엄격하게 재어서 넣지만 미국이나 호주나 칠레나 이런 나라는 솔직히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넣고 싶은 양만큼 넣어요. 근데 그 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걔가 두통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 칠레나 미국 거나 호주 거를 드시면 머리가 뽀개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와인하고 막걸리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발효주예요. 자, 저희가 막걸리에 대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막걸리 먹고 취하면 애미애미도 보더라고요. 안전뱅이 술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발효주는요 드시면 혈액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앉아서 드실 때는 몰라. 네, 그냥 쭉쭉 들어가요. 맛있으니까. 근데 들어가고 나면은 혈액순환이 되면서 혈액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취기가 천천히 오고 나중에 일어날 때 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가 풀렸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안전뱅이 술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술이 깨려면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냐? 혈액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알코올이 다 빠져야 되잖아요. 혈액순환이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깨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와인도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가 와인으로 좀 달렸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니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앉지도 못하겠고 걷지도 못하겠고 눕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혈액순환 다 돼서 한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깨는 게 바로 발효주의 가장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와인은 천천히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과 같이 드셔야 되는 게 바로 와인이에요. 적정량은 간의 크기와 관계가 있는데요. 네, 다르지만 약간의 기준치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 간이 작아요. 그 남자분들은 주로 간이 많이 부어 있잖아요. 간이 부었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한 200에서 250ml 정도 드시면은 그냥 가장 기준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한 100에서 150ml 정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냥 한 잔 정도 드시면 되고 남자분들은 2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알코올 분해 요소가 각기 다르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가 저에게 아주 튼튼한 간을 주셔가지고 저는 알코올 분해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사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되게 긴장을 하고 가기는 가요. 그래서 올해 복부 초음파를 했더니 너무 깨끗하대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대 간이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업을 하는 이 이유가 또 있구나.
좋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이 아시는 거고, 기준치는 여자분들 하루에 한 잔, 그다음에 남자분들 하루에 2잔 정도가 좋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드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와인은 아까도 막걸리랑 똑같은 발효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와인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열매로 담근 주류는 다 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당도가 누가 제일 높냐면 포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포도는 굳이 설탕이나 주류를 넣지 않아도 자기가 갖고 있는 당분을 갖고 모두 알코올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애들은 설탕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포도로 만든 것만 와인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그 앞에다 재료명을 써줍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역시 저희는 수준이 높아서 라이스 와인이라고 하시지만 어디 가면 막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라이스 와인이고요. 근데 가운데 보시면은 상황 버섯주라고 해서 버섯으로 담근 거는 머쉬룸 와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즈베리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인들의 가장 큰 시초가 됐던 것이 바로 애플 시드, 애플주, 사과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이나 어디 미국 같은 데 가시면 시드르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과로 만든 최초의 과실주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포도로 만든 것만 와인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재료가 그 앞에 재료명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와인은 제가 뭐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포도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식을 저희가 보게 되면 포도가 가지고 있는 당분에 누가 붙냐? 효모가 붙습니다. 그래서 효모가 열심히 당분을 알코올로 바꿔줘요. 자, 바꿔주면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일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흘려요? 땀을 흘리죠. 그래서 바꿔줄 때 열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열심히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출하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효모가 당분을 열심히 먹어서 알코올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CO2라고 하는 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약간 상상이 되세요? 스파클링 와인은요, 저희가 이렇게 생긴 일반 와인에다가 효모하고 그 포도의 당분 넣은 물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요. 그럼 여기서 CO2가 발생이 되는데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안에 기압으로 녹아들어서 스파클링 와인은 그 저희가 이 스크류 자체도 뻥 터지게끔 만들어져 있고 캡슐을 벗기면 머즐이라고 하는 철사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바로 와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스파클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 더운 나라에서는 포도의 당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져요. 맞습니다. 높아지면 뭐가 같이 높아질까요? 당분이 알코올로 바뀌기 때문에 알코올이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칠레라고 하는 나라 덥습니까? 춥습니까? 더워요.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생산된 와인들은 진하고 그리고 알코올도 높고 그리고 세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추운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추운 나라. 추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포도 껍질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포도를 심고 난 다음에 재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똑같습니다. 근데 더운 지역에는 껍질이 얇으면 금방 문드러지니까 껍질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진하게 나오고 탄닌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지는데 추운 나라 같은 경우는 껍질이 너무 두꺼우면 안에까지 잘 안 익겠죠. 그러니까 껍질이 얇아지고 그리고 제때에 수확을 못해요. 왜? 안에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천천히 수확을 합니다. 천천히 수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걔가 약간 당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늘한 지역에서 수확한 포도들은 일단 좀 덜 추운 지역의 포도들보다 늦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져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산도가 높고요. 두 번째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서 생산된 애들은 레드 와인보다는 화이트 와인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트에 가셔서 와인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와인 이름도 모르겠고 뭐 품종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거기 써있는 나라는 써있습니다. 나라를 확인을 하시고 위도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아 얘가 좀 서늘한 기후대의 나라네. 그러면은 화이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좀 추운 지역의 나라네. 그러면 더운 지역의 나라네. 그러면 레드 와인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도 프랑스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파리는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깐느 영화제 아시죠? 깐느 영화제를 하는 깐느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달에 쌍파뉴 프랑스 파리에서 쌍파뉴도 가고 론도 그 남쪽도 갔는데요. 쌍파뉴 갔을 때에는 패딩 입고 다녔어요. 7월에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남쪽을 내려왔더니 제가 차를 가지고 렌트를 해서 계속 다녔는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차 고장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거 내려서 봤더니 날이 너무 뜨거워서 차가 다니면 아스팔트가 뒤집어져서 바퀴에 들러붙는 소리였더라고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와인도 선택을 하실 때 북쪽에 위치한 지역들 애들은 굉장히 산미가 높고 그리고 와인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애들은 알코올 도수도 높고요. 색깔도 진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위도를 좀 보시고 와인을 구매를 하시면 좀 어느 정도 저희가 그래도 돈 주고 사셨는데 맛있게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돈값을 하는 와인들을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와인이 가지고 있는 성분은 뭐 이런 성분들이 쭉 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폴리페놀하고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그리고 화이트 와인에는 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산이 무기산, 유기산, 그리고 나머지 산들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화이트 와인을 드시면 새콤한 그 느낌이 산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 산도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생선에 붙어있는 박테리아균을 멸균을 시켜줘요. 그래서 저희가 생선에는 화이트 와인, 레드는 고기, 고기에는 레드 와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에는 왜 레드 와인이냐면 고기에 들어와 있는 그런 지방질 있잖아요. 이 지방질을 깨뜨려주는 게 바로 타닌이에요. 그래서 타닌이 풍부한 레드 와인과 스테이크를 같이 드시면 입안에서 느끼한 것도 잘 모르고 뱃속에 들어갔을 때 지방질을 깨뜨려 주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뭐 그런 칼로리로 바뀌는 게 좀 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공식과도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드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뒤쪽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와인 레이블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얘는 미국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레이블은 바로 프랑스 와인입니다. 혹시 두 개의 차이점 같은 거 혹시 느껴지세요? 레이블만 딱 보셨을 때? 일단 얘는 써있는 게 별로 없죠? 요 가운데 크게 있는 게 와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써져 있는 게 포도 품종이고요. 그 다음에 좀 밑에 있는 게 지역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제일 위에 빨간색 와인의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역이기는 한데 이 지역이 어느 정도의 지역이냐면 저희 동국대 주소가 중구 필동이죠. 맞나요, 교수님? 네. 네, 중구 필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소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주소는 필동이에요. 그럼 필동을 알기 전에 뭘 아셔야 되죠? 중구를 아셔야 되고요. 중구를 알기 전에 서울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럽 애들,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와인들의 레이블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얘네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왜? 이미 얘네들이 와인을 만든 지가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거 다 알려줘야 돼? 너네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유럽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미국 애들은 미국 애들의 와인 역사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몇 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미국이 1919년부터 1933년까지 금주령이 내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와인도 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류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그래서 1933년 이후부터 와인이 생산이 됐지만
있지만 50년? 네, 50년 뭐 길어야 뭐 한 70년 뭐 이 정도 됐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와인 테이스팅하는 무슨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와인은 사실 굉장히 고가이긴 했어요. 한 병에 800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650만 원 정도 하고 제가 빈티지 4개를 테이스팅을 했는데 4개 값 합치면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와이너리가 생긴 지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짧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갖고 있는 모든 자본력을 투자를 해서 품질 좋은 와인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린 차이는 사실은 포도 품종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와인을 선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까베르네 소비뇽. 자, 와인을 조금이라도 드셔보신 분들은 까베르네 소비뇽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렇게 까베르네 소비뇽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얘는 생 줄리앙이라고 하는 요 이름 하나만 놓고 저희가 모든 걸 다 조합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와인이 어렵다라고 이제 계속 인지를 하고 계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와인들에 대한 품종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품종이 지금 현재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부터 보시면 까베르네 소비뇽, 피노누아, 슈라슈라즈, 말백, 산지오베제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산지오베제라고 하는 포도 품종은 이탈리아 포도 품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가 뭐죠?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 피자. 식재료 파스타에도 넣고 그 피자 위에도 올라가는 빨간색의 세 글자 앞뒤가 똑같은 토마토 네 맞습니다. 토마토 제일 많이 써요. 토마토에 산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서 토마토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탈리아 전역에 토마토 재배가 제일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같은 밭에서 포도도 역시 같이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도 산미가 높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들은 기본적으로 산미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와인 선물 만약에 받으실 게 있다면 얘네들은 이탈리아 음식과 같이 드셨을 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파스타를 만드시든 피자를 시키시든 이렇게 해서 드셔야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임들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이탈리아 레스토랑 많이들 가실 텐데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가셨을 때 와인 리스트에 이탈리아 와인만 있으면 이탈리아 요리를 정통으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칠레 와인도 있고 뭐 미국 와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와인들이 리스트에 있다면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야매로 배운 요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탈리아 요리를 정통으로 배우신 분들은 절대 이탈리아 와인 외에는 넣지 않아요. 자기네들의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네들 와인과 자기네들 음식을 같이 먹었을 때 가장 맛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레스토랑이 어떤 급인지 평가를 하고 싶으시면 와인을 드시지 않더라도 와인 리스트 좀 달라고 해서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의 맛을 좀 예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까베르네 소비뇽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왜냐면 제일 뜰거든요. 제일 뜰고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피노누아라고 하는 건요 까베르네 소비뇽의 가장 대비되는 가장 반대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은 포도 품종의 껍질이 요만큼 이렇게 두껍다면 피노누아는 굉장히 얇아요. 자, 굉장히 얇기 때문에 색깔 투명하고요. 그리고 껍질이 얇다는 얘기는 추운 지역에서 자랐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미가 높습니다. 근데 이 피노누아는 한번 약간 발을 딱 들이게 되면 그다음부터 피노누아만 찾아요. 왜? 향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댁에 돌아가셔서 피노누아라고 하는 와인이 있다면 사실 얘는 레드 와인을 가장한 화이트 와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노누아 그래 레드 와인 우리 하나 먹자. 근데 품종이 뭐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노누아 같아. 근데 고기 먹으니까 피노누아 마시자.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와인이 음식에 밀려요. 그래서 저희가 와인하고 음식하고 궁합이 잘 맞는다, 잘 안 맞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거는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음식을 드시고 와인을 드셨는데 입안에서 약간 철분 맛,
그다음에 왜 저희 식당 같은 데 가시면 스탱으로 되어 있는 물컵 있잖아요. 그 물컵에 물을 드셨을 때 나는 쇠 맛이 입안에서 느껴지면 와인과 음식이 궁합이 안 맞는다. 그래서 만약에 피노누아가 있다, 그럼 피노누아는 사실 붉은살 생선하고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붉은살 생선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있죠? 참치. 참치. 고등어가에. 고등어는 붉은살이지만 좀 약간 방어 맞습니다. 방어, 참치, 연어 이런 애들하고 좋아요. 참치, 연어, 방어는 왜 붉은살이냐면 지방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산도가 높은 레드와인하고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레드와인 품종 중에서는 이렇게 5가지, 저희가 독수리 오형제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말벡이라고 하는 품종은 사실 프랑스가 원조이기는 한데 얘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완벽하게 적응을 한 품종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는 또 뭘까요? 얘네들이 매일같이 먹는 거. 고기. 스테이크 매일 먹고요. 얘네들은 소를 저희가 돼지를 막 잔치날 잡듯이 얘네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아놓고 소를 가지고 계속 먹는 애들이 아르헨티나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식재료를 소고기인 것처럼 일단 스테이크나 소고기와 말벡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실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포도 품종 중에 하나가 말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포도, 화이트 품종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이렇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써주신 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청포도 품종이고요.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리슬링, 모스카토, 그다음에 그 밑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되는 아이들이 바로 위에 있는 1, 2, 3번이고요. 모스카토를 제가 적어드린 이유는 오늘 테이스팅 하시는 품종이 바로 모스카토라서 제가 빨갛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따가 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스카토는 달아요. 달고 알코올이 낮아요. 그리고 꽃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와인 초보자분들이나 와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저희 학생들하고 처음 테이스팅할 때 제가 초보자들 꼬실 때 쓰는 게 모스카토라고 하는 포도 품종입니다. 그래서 모스카토는 싫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와인을 처음 접하고 여자분들끼리 뭐 약간 레이디스 파티 한다고 하시면 모스카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뭐 같이 즐기실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모스카토는 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탕하고 밥이랑 같이 못 드시죠. 모스카토하고 식사를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디저트 와인입니다. 그리고 디저트 중에서도 어떤 디저트랑 제일 잘 어울리느냐? 생크림 케이크, 내지는 꿀떡, 그리고 백설기, 그리고 유과 이런 애들하고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모스카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보시는 여기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까 저희 집 식탁 사진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써져 있는 요 글씨 자, 요게 뭐냐면 바로 샤르도네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샤르도네. 그래서 와인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지금 저희가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리슬링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이런 애들은 사실 시장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선택하실 때 이 포도 품종을 보면 어느 정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대표되는 샤르도네와 소비뇽 블랑의 비교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병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자, 요거 2개. 하나는 샤르도네고 하나는 소비뇽 블랑입니다. 자, 2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병에서? 어떤 게 좀 달라 보이세요? 네, 병 색깔.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샤르도네인데요. 샤르도네는 노란색 열대과일 느낌이에요. 자, 노란색 열대과일 뭐가 있죠?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그 다음에 뭐 요런 노란색 과일류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얘는 소비뇽 블랑인데요. 소비뇽 블랑은 초록색의 과일을 가지고 있어요. 초록색 과일은 키위, 청사과, 라임 이런 애들. 그래서 소비뇽 블랑은 산미가 어느 정도냐면 딱 테이스팅 하시면 여기에 침이 고일 정도로 산미가 높아요. 그리고 샤르도네는 산미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무겁고 묵직해서 그냥 좀 육류랑 드셔도 괜찮은 게 바로 샤르도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가지가 가장 대비되는 품종이고요. 마지막 3번째 있는 리슬링이라고 하는 품종은 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즐겨주시면 되는 게 바로 이 화이트 와인 품종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참치나 방어회를 드실 때에는 레드가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화이트는 그럼 뭐랑 어울릴까요? 화이트 흰살. 흰살. 지금 저에게 또 말씀을 딱 정답으로 주셨는데 흰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음식하고 와인하고 매칭할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리가 다 된 다음에 색깔과 음식의 그 와인의 색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 있잖아요. 둘 다 익기 전에는 붉은색이에요. 근데 소고기는 익고 나면 거의 갈색으로 가고요. 돼지고기는 흰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화이트 와인이랑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소고기는 그 레드 와인이랑 드시면 더 맛있어요. 자, 닭고기도 가볼까요? 닭고기도 어떠세요? 익기 전에는 흰색인데, 핑크색인데 익고 나면 흰색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김 대표님은 삼계탕 드신다고 여기 어나더 김 대표님은 닭볶음탕을 드신다고 해요. 그러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삼계탕을 드시는 우리 김 대표님은 화이트 와인이랑 드시면 되고, 그리고 닭볶음탕을 드시는 우리 김 대표님은 약간의 단맛이 조금 있는 레드 와인이라고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렇게 와인하고 음식의 색깔을 맞추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생선 회를 드실 때에는 광어, 우럭은 흰살 생선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흰살 생선이지만 날것이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막 치명적으로 주진 않지만 그래도 균이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산도가 높은 와인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병이 있다면, 제가 이거는 사실 100%는 아닌데요. 제가 와인 강의를 거의 20년 동안 하고 제가 와인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거의 85%의 확률은 맞아요. 초록색 병으로 보이는 와인병은 산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병은 산도가 좀 낮고 약간 바나나나 파인애플, 그리고 미국의 화이트 와인들 같은 경우는 딱 와인을 오픈하잖아요. 그럼 혹시 콘칩이라고 하는 과자 아실까요? 네. 팝콘. 네. 그런 콘칩의 향이 조금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의 와인병은 그런 좀 옥수수나 아니면 노란색의 열대과일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좀 와인을 고를 때 조금 수월해지셨죠. 그래서 저희가 품종을 다 알고 계시면 좋지만 품종을 모를 때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와서 이 품종들에 대한 지식이 이제 사실은 와인을 잘 고르실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제일 첫 번째는 위도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와인병, 요거 이제 같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레드 와인은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레드는 타닌이 좀 많고 타닌이 좀 적고, 이걸로 저희가 기준을 좀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하는데, 자, 이것도 자, 두 개의 와인병, 레드 와인병입니다. 좀 다르죠? 요번에는 뭐가 다릅니까? 네? 병 디자인, 맞습니다. 병 디자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왼쪽에 있는 병은 어깨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어깨가 있어요. 바짝 서 있어요. 어깨가 있는 와인병은 타닌이 많습니다. 타닌이 많다는 얘기는 숙성이 되면서 침전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침전물을 어깨에서 한번 걸러내주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깨가 없는 애들은 굉장히 껍질이 얇은 피노누아 계열의 껍질, 이렇게 어깨 없는 병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이런 애들은 타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부드럽게 즐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와인 사러 가셨을 때 어깨가 있고 없고로 약간 타닌 정도를 좀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레드도 조금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레드와 화이트에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무게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무게감. 자, 무게감을 저희가 바디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제가 비교를 많이 해드려요. 물, 우유, 요거트. 자, 누가 제일 무겁죠? 요거트 제일 무겁죠. 근데 세 개의 공통점은 액체예요. 그래서 요거트를 드시고 우유를 드시면 우유 맛이 잘 안 느껴지고, 우유를 드시고 물을 드시면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물을 드시고 우유를 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거트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인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가장 큰 기준은 알코올 도수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와인에서는 0.5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13.5도가 있고 14도가 있다. 그럼 13.5도를 먼저 드시면 돼요.
그리고 더운 지역에서 생산된 레드 와인들은 껍질이 두껍고 알코올 도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더운 지역의 것과 좀 서늘한 지역 것이 있으면 서늘한 지역 걸 먼저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운 지역 거를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 다음으로 두 번째의 기준이 뭐냐면 당도예요. 당도. 그래서 약간 스위트한 느낌이 느껴지면 아무래도 입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좀 진하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와 당도를 가지고 무게감을 좀 많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 모임 가시면 요즘에 1인당 한 병씩 가지고 와서 서로 이제 쉐어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와인 병수가 쫙 있으면 뭐부터 드셔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사실은 뭐부터 드셔야 될까요? 제일 비싼 거부터 드시면 왜냐면 제가 멀쩡할 때 맛을 잘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비싼 것부터 드시고요. 네, 맛있게 즐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랐을 때 좀 제일 저렴한 걸 드시면 비싼 거에 대한 기억으로 끝까지 쭉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뭐 좀 와인 한 병, 두 병을 가지고 조금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실 때에는 알코올 도수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좀 서늘한 지역 걸 선택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와인은 되게 비싸고 어떤 와인은 되게 저렴해요. 자, 저렴한 와인은 얼마 정도까지 할까요? 5,000원? 네. 요즘에 이마트에 가시면 도스코바도라고 하는 와인이 4,990원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진이 오빠의 힘이에요. 용진이 오빠가 와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칠레에 가서 그 도스코바도를 한 번에 들여올 때 한 5만 병, 5만 병, 6만 병 이렇게 가져와요. 그렇게 오니까 사실 도스코바도 칠레에서도 판매하는데 칠레에서 10,000원입니다. 그 우리나라보다 싸요. 그거는 이제 용진 오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가격은 5,000원, 몇천 원짜리 와인이 있고요. 그리고 롯데마트 가시면 G7이라고 하는 와인이 있어요. 얘도 뭐 7,000원, 8,000원인데 얘도 7,000원, 8,000원짜리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요. 자, 가격 비싼 애들은 얼마 정도 할까요? 맞아요. 한 잔에 1억 5천. 잔에, 한 잔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잔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자, 와인은 한 병에 몇 밀리리터죠? 750ml. 750ml. 750ml로 몇 분이서 드시면 될까요? 보통 저희가 하우스 와인이라고 해서 한 잔씩들 판매를 하잖아요. 4명. 네, 4명, 5명. 네, 뭐 약간 또 경매의 느낌이 살짝 나는데, 네, 750ml를 가지고 보통 한 잔을 150ml로 레스토랑에서는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5분이 드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술을 조금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6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잔, 뭐 이렇게 이제 한 잔에 1억 5천. 이면은 한 병값 대충 나오죠. 제가 10년 전에 강의할 때만 해도 아파트 한 채라고 했는데 요새는 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느냐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와인을 만들 때는 포도를 재배를 하고 양조를 하고 숙성을 해요. 자, 우리나라의 뭐랑 좀 비슷하죠? 우리 저기 한 대표님 엄청 어저께 힘드셨던 뭐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김치랑 비슷하죠? 자, 김치 담글 때 어떻게 하세요? 배추 수확하고 절이고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에 숙성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김치를 만들 때 뭐부터 고민하세요? 해남 배추를 살 건지 고랭지 배추를 살 건지 노지 배추를 살 건지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포도도 어떻게 재배가 됐느냐에 따라서 포도의 상태가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조할 때 온갖 양념 다 잘 넣으시잖아요. 와인도 마찬가지로 양조를 할 때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다 양조를 할 건지 나무통에다 양조를 할 건지 시멘트에다 양조를 할 건지 저희가 우리나라로 치면 항아리인데요. 뭐 외국에서는 앙포라고 하는 그런 항아리에다가도 저희가 양조를 합니다. 이걸 할 건지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숙성을 하죠. 와인들 중에서도 숙성을 하지 않고 바로 출시되는 와인이 있는데 김치도 똑같아요. 저희가 김장하자마자 바로 겉절이 담궈서 드시잖아요. 네, 그런 겉절이처럼 와인도 만들자마자 바로 시장에 나오는 보졸레 누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자, 겉절이 숙성하면은 맛없죠. 보졸레 누보 맛없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없는데 유일하게 보졸레 누보만 6개월에서 1년 새에 드시라고 합니다. 겉절이 같으니까 얘를 숙성하면 맛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보졸레 누보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셀러에 뭐 한 3년, 4년, 5년, 10년 막 이렇게 숙성해도 돼. 오래되면 좋다며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포도 품종 중에 혹시 말백이라고 하는 품종 기억나세요? 아르헨티나 애들 소고기 먹을 때 말백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 이 말백이라고 하는 품종도 숙성이 되면 될수록 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셔서 말백 구매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저기 두 번째 와인 품질 두 번째에 있는 빈티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빈티지가 뭘까요? 빈티지? 오래된 생산년 자, 우리 신 대표님이 신 대표 안 맞네요. 죄송해요. 최 대표님이 제가 안경 써야 되는데 베이는 거 없이 열심히 강의하려고 안경 벗었더니 네, 우리 최 대표님이 생산 연도라고 했는데요. 대부분 생산 연도로 알고 계세요? 아니고요. 수확 연도. 포도를 수확을 언제 했는지. 만약에 수확을 2024년에 해서 25년도에 만들어도 2024 빈티지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2024년 지금 거의 다 끝까지 왔지만 올 여름 혹시 기억나세요? 날씨 어땠는지? 이게 완전 날씨가 완전 얼뛰기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도 특히 프랑스는요 너무 더워져가지고 포도 생산량이 잘 안 좋아요. 그래서 빈티지가 어땠냐에 따라서 당연히 포도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와인의 가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빈티지에 대한 걸로 저희가 빈티지 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빈티지 차트를 보면 요 해가 좋았다 나빴다 이게 평가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았던 빈티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2005, 2006, 2015, 2016 이 4개 빈티지는요 유럽 국가의 어떤 와인들을 사셔도 다 웬만큼 다 맛있어요. 그리고 미국 와인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2018 이후의 빈티지들은 너무 저렴한 거는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거든요. 산불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면 캐나다까지 올라갔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이게 산불이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산불이 그냥 산불만 난 게 아니라 포도밭까지 다 태웠고요. 포도밭이 타지 않은 데들은 분가루가 날아가서 껍데기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양조할 때 와인을 만들 때 포도를 수확해서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안 씻어요. 안 씻는 이유는 당도가 씻겨 나가기 때문에 씻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분진이 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인이 맛이 있을 수가 없겠죠.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마트에 가셔서 식재를 사셨는데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걸 할인해서 샀어. 근데 별로 신선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쨌든 양념 다 때려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그 분진을 맛을 좀 죽이기 위해서 타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타닌가루 넣고요. 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비타민 C 넣고요. 그리고 뭐 약간의 오크 느낌 좀 났으면 좋겠어. 오크 파우더도 넣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렴한 걸 드시면 머리도 좀 아프고 그리고 수치도 좀 오래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와인은 2018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백 같은 경우는 지금 2023 빈티지, 2022 빈티지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2022는 괜찮아요. 근데 2020, 2021들은 이제부터 산미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재고 세일해야죠. 할인해야죠. 그래서 1+1 하고 박스에 얼마 이렇게 해요. 근데 와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나 와인 먹어보고 싶은데 비싸서 못 샀어. 근데 세일하네? 오, 1+1 사! 근데 그게 빈티지가 일단 꺾여서 재고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보통 프랑스나 이탈리아 애들은 오래될수록 좋아요. 그리고 빈티지 괜찮은 애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말백이라고 하는 품종은 빈티지가 꺾이면 꺾일수록 산미가 높아지기 때문에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할인하는 걸 막 사시면 집에 와서 와인 드셔보시고 에이 맛이 없네. 그래 나는 와인이랑 안 맞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와인들이 다 오래될수록 좋은 거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와인들을 다 숙성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떼부아라
때루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때루아. 자, 때루아는 뭘까요? 때루아. 자, 우리나라는 1차 농산물이 바로 1차 농산물이 쌀이잖아요. 쌀 농사 잘 지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기후, 강수량, 그다음에 토양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햇볕도 쫙쫙 비춰줘. 이런 자연 조건을 저희가 때루아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자라는 자연 조건이라 함은 날씨, 그다음에 기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때루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간에 있어서의 라떼는 저희 뭐 이렇게 회사 다니고 이런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많이 하는. 저도 요즘 하도 많이 저도 완전 꼰대가 되긴 했는데 라떼는 뭐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전이잖아요. 포도밭의 라떼는 어느 정도냐면 조금 짧으면 1억 5천만 년 전. 좀 길면 4억 만년 전. 그래서 와인 세미나를 가면 모든 와인메이커들이 와서 제일 처음부터 우리의 포도밭은 원래 1억 5천만 년 전에 뭐였어. 근데 얘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되었고 그 땅에서 우리가 포도를 심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의 성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는 몇 년 정도 살까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와. 네, 100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근데 저희가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인도 똑같이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랑해야 되죠. 그래서 레이블에다가 자랑을 해요. 올드 바인, 올빈 내지는 뭐 VLS 바인, VA 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포도나무 수령 35년 이상 된 포도나무에서만 수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써있잖아요. 그럼 빈티지는 어려도 이미 포도나무가 심어진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농축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인들은 가격이 좀 적절하면 그런 애들은 사서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포도는 심자마자 바로 수확하지 않아요. 수확해서 바로 와인 만들지 않아요. 제가 사람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사람 태어나면 유치원 언제 갑니까? 5살, 6살 되면 애들 유치원 보내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제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으니까 보내는 것처럼 포도도 심고 난 다음에 6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땅에서 모든 힘을 끌어당겨다가 거기 있는 성분을 가지고 열매에 맺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6년 정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희 질풍노도의 시기 언제 오죠? 중이병 아시죠? 북한이 중이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고 이런 얘기도 있던데 15살입니다. 포도도 똑같이 1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막 얘가 혈기왕성하니까 열매를 쭉쭉쭉쭉 맺어요. 그리고 사람은 노화를 20살부터 시작하거든요. 포도나무도 20년이 되면서부터 노화가 시작된 나무들은 열매를 좀 덜 맺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뽑을 것인지 더 잘 관리를 해서 갈 것인지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루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루아들은요, 이런 토양들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갈 토양하고 진흙질 토양하고 가장 큰 차이는 자, 자갈 토양에서 자란 포도들은 어떨까요? 자갈 토양. 네, 배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포도는요, 비가 좀 덜 와야 돼요. 덜 와야 되고 1년에 강수량이 1000mm 이하로 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도는 아까 보셨던 포도 품종의 그런 양조용 포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 가서 사시는 거봉, 캠벨 이런 애들은 식용 포도고요. 까베르네 소비뇽, 피노누아, 샤르도네 이런 애들은 양조용 포도입니다. 그럼 양조용 포도와 식용 포도의 차이는 당도가 달라요. 식용포도 저희 마트 가면은 오늘의 당도 브릭스 써있잖아요. 식용포도들은 한 뭐 세야 18, 뭐 이 정도 되는데 양조용 포도는 기본 40이에요. 네, 30에서 40, 그 사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자갈 토양에서 자란 애들은 배수가 잘 돼서 굉장히 토양이 좋아요. 그리고 자갈은 햇볕을 받으면 금방 안 식어요. 그래서 이 열기를 자갈이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좀 탄닌이 강하고 강한 스타일의 와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진흙질은 어떨까요? 배수는 잘 안 되지만 되게 부드럽죠. 촉촉하죠.
예,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포도 품종 중에서 까베르네 소비뇽은 자가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 메를로라고 하는 품종 보이세요? 메를로? 이 메를로라고 하는 애는요, 진흙질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와인을 사러 가셨을 때 까베르네 소비뇽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자가를 떠올리시면 돼요. 약간 좀 강하고 그리고 막 좀 기운 센. 근데 메를로를 생각하시면 진흙질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와인을 드실 때 아우 나는 탄이 너무 싫더라. 근데 피노누아는 가격도 비싸지만 너무 여리여리하고 산미가 세서 피노누아도 싫더라. 그러면 메를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게, 그리고 뭐 우리나라 불고기 같은 유랑도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요 생줄리앙이라고 하는 요 단어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생줄리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자갈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인은 시간 투자를 하셔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찾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혹시 와인 이름 읽으실 수 있으시죠? 샤또? 밑에 요거 읽을 수 있으시죠? 샤또 딸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일단 두 글자가 넘어가는 외국어는 기억을 잘 못하십니다. 뭐 샤토네프 뒷밥고 뭐 앙이지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뭔데?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저한테 와서 아니 와인병에 막 성이 그려져 있던데 다 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을 저희가 샤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시면 절대 못 찾아드려요. 근데 샤토 딸보는 영국의 딸보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기 히딩크 와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히딩크 인터뷰할 때 히딩크가 히딩크한테 뭐 하고 싶냐는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명언과 함께 호텔방에 가서 딸보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또 우리나라 분들이 또 딸보에 다 꽂혀가지고 또 딸보 이러시고, 그리고 이 딸보가 등급은 굉장히 높은데요. 가격이 그래도 조금 어디 가서 생색내기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구매하는 가격도 한 10만 원 언저리 되고 레스토랑에 가시면 한 20만 원 언저리 되다 보니까 접대하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딸보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딸보는 오픈 마켓이라서 코스트코나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요 제일 많이 풀려져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딸보를 사실 때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랄프로렌은 아시죠? 랄프로렌. 저희가 의류 브랜드 중에 랄프로렌이 있고 그 밑에 폴로 스포츠가 있어요. 그래서 랄프로렌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퍼스트 라벨이라고 하고, 폴로 스포츠는 조금 더 대중화된 세컨 라벨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딸보가 있고요. 그 밑에 코넥더블 딸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코넥더블 딸보는 뭐냐면 딸보 밭에서 수확을 했는데 포도의 상태가 조금 안 좋거나 아니면 포도가 너무 어려서 좀 만든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근데 샤또 딸보 이름을 붙이기가 약간 거시기해. 그렇다고 해서 포도를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컨드 라벨을 만들어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코넥더블 딸보는 한 5만원? 6만원? 더 저렴할 때는 뭐 4만원? 이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샤또 딸보는 뭐 10만원 언저리 왔다 갔다 좀, 그리고 약간 좀 컬렉션으로 나온 딸보 같은 경우는 10만원이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바로 딸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자, 여기에서 CO2 유무에 대한 와인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CO2 유무에 대한 명칭이 바로 이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금 탄산이 있는 와인들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머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캡슐을 벗기면 이 안에 철사가 있어요. 제가 아까 기압, 압력으로 녹아들기 때문에 얘가 이 압력을 버텨줘야 돼서 코르크가 튕겨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철사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철사를 푸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이 기압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온도가 안 맞거나 와인을 들고 가는데 막 이렇게 흔들고 가시잖아요. 그럼 기압에 기포가 올라와서 머즐, 철사만 풀어도 코르크가 뻥 하고 터져요. 그래서 여기 위에 천장이 전등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스파클링인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얘가 스푸만테라고 써 있어요. 스푸만테. 자, 여기 스푸만테 어디 써 있죠? 이탈리아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줬다 뺐다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네, 다시 살포시 드리겠습니다. 네, 프랑스 쌍파뉴에서 생산된 것만 샴페인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른 명칭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프랑스 쌍파뉴에서 생산된 게 아닌데 샴페인을 쓰잖아요. 그럼 일단 와인 다 수거를 해요. 수거를 하고 한날 한시 정해서 그 오픈해서 다 버립니다. 다 부어요. 그래서 올해도 300만 톤을 버렸다고 해요. 스파클링 와인. 그 정도로 자기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칭을 강하게 쓰는데요. 샴페인은 사실 가격이 요즘에 계속 올라서 좀 맛있는 샴페인 모ët 샹동도 한 8만 원대 하고요. 그리고 좀 괜찮은 샴페인들은 10만 원대 넘어가거든요. 근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가장 대중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게 스페인의 까바입니다. 스페인의 까바가 샴페인 방식이랑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가격이 10,000 원대부터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까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는 치맥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치킨 앤 맥주. 치맥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통풍입니다. 통풍. 요산 쌓여서. 그래서 제가 이 와인 수업을 들은 이후부터는 치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치까. 네, 치킨에는 까바. 아니면 피와. 피자에는 와인. 이렇게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치까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궁합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사람이 소주만 열심히 먹다가 이제 어느 살부터 이제 와인을 마시기 시작을 하더니 요즘에는 와인이 없으면 밥을 먹기가 싫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와인을 더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맨 처음에 와인에 저희 남편도 몇 번 뒤었는데, 자, 와인은 따를 때 몇 부 정도 따라야 될까요? 네. 어디 가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 글라스에 통통한 부분, 뭐 뿔떡 튀어나온 부분, 뭐 이렇게도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3분의 1까지만 따라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향기로 채워주는 거예요. 산소와 만나게끔 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잔은 채워야 마시지. 그리고 원샷이지. 막 이러니까 저희 남편 처음에 와인 마실 때는 아유, 꽉 채워. 자기 이러면 내일 출근 못해. 남자가 가오가 이제 2번 출근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원샷하지 않고 3분의 1만 따라서 먹습니다. 그래서 와인잔 매너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명칭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마 구매하실 때에도 조금 편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와인 서비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조금씩 따라 드릴 거예요. 자, 와인을 테이스팅 하실 때에는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향을 맡으세요. 왜냐면 첫 번째 느껴지는 향이 포도 품종 고유의 향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랑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향기가 확 피어올라요. 산소랑 만나면서.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와인은 오픈해서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술이 약하신 분들은 열었다 닫았다 많이 하시니까 사실은 와인을 여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 빠진 소주, 김 빠진 맥주 똑같아요. 그래서 맛이 조금씩 덜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와인을 오픈을 해서 한 2-3시간 내에 식사를 즐기시면 네, 이렇게 뻥 소리가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겨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와인을 드시다 남으면 마개를 막아서 화이트 와인은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레드 와인은 그냥 베란다나 아니면 식탁 위에 두시면 돼요. 레드 와인을 만약에 냉장고에 넣으시잖아요. 향이 다 날라가요. 그래서 타닌 맛만 느껴지세요. 맛이 없어. 그래서 화이트는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시면 얘는 약간 탄산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주시면 돼요. 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 보시면 약간 기포가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이탈리아에서 모스카토로 생산한 스푸만테, 즉 스파클링이기 때문에 기포가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포가 우리 맥주들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완전 기포 다 빠지죠. 근데
와인은 기포를 가스를 주입한 게 아니라 효모 그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샴페인이 저희가 좋고 고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와인을 마시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잔에 샴페인이 요만큼 남았는데 안 치우고 식탁에 그냥 두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기포가 계속 올라가요. 네, 그게 정말 좋은 스파클링 좋은 샴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비싼 와인이 좋은 와인일까요? 비싼은? 일단은 그렇겠죠. 네. 옷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고가의 옷과 그다음에 저희 동대문의 옷 차이. 고가의 옷은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잖아요. 고가의 와인도 한 땀 한 땀 그 고가의 정성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동대문 옷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품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소믈리에가 계속해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가성비 좋은 데일리 와인을 찾아드리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인을 사실은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와인샵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네, 저희 와인샵을 운영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원하는 와인, 맛있는 와인 싸게 많이 받아서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샵을 운영을 하는데, 네, 그 운영을 할 때도 저희가 판매도 같이 하니까 그 데일리 와인들을 계속 찾아드리는 게 저 같은 소믈리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왜냐면 매일같이 10만 원짜리 어떻게 마셔요? 저도 매일같이 10만 원짜리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10,000원짜리면 다 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비싸다고 해서 항상 다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와인 다 받으셨으니까 자, 들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색깔을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아까 컬러 차트가 있었는데 저희 컬러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레드 와인들은 숙성이 되면 될수록 색깔이 탈색돼요. 그래서 벽돌색으로 갑니다. 레드 와인은. 근데 화이트 와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이 진해져요. 그래서 황금색으로 가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연한 노란색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서 향 한번 맡으시는데 잔에다 코를 넣고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자, 무슨 향 먼저 느껴지세요? 자, 지금은 그냥 과일은 과일인 것 같은데 그냥 잘 모르겠네 이러시죠? 자, 그러면 잔을 밑에다 내려놓으시고 밑에 바닥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흔드셔도 되고 그냥 들은 상태로 자 이렇게 흔드셔도 돼요. 자, 이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냄새가 진해요. 네, 이렇게 하고 향을 맡아보시면 저기 아카시아 꽃향도 조금 나고 그 다음에 고수가 향 나고 그리고 자두맛 캔디 아세요? 자두맛 캔디? 네, 자두맛 캔디도 굉장히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가 색깔로 바꿔 포에서 맡은 걸로 자, 한 모금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맛있죠? 네, 그냥 적당히 달고 사실 모스카토는 얘보다 조금 더 단데요. 얘는 드시기 편한 스타일로 만들어졌고 저는 이거 제가 먹었을 때 고추 바사삭이랑 먹을 때 저는 제일 맛있어요. 예, 우리 한 대표님 고추 바사삭 고추 바사삭이랑 드시면 맛있어요. 아, 네, 고추 바사삭 그리고 밥한바 네, 밥한바 아이스크림하고 와인하고 제일 많이 마시거든요. 네, 디저트니까. 그래서 와인 다 밥 먹고 와인 한 잔으로 딱 입가심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저는 모스카토를 주로 많이 즐겨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중에 마가레트나 초코파이 마가레트 있으시면 마가레트랑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지금 네, 크런치 이거보다는 마가레트가 아마 조금 더 맛있으실 거예요. 네, 마가레트하고 그 다음에 와인을 한번 드셔보시면 네. 자, 그래서 마가레트랑 그리고 와인이랑 한 모금 드셔보시면 이게 단맛이 더 증폭이 되면서 훨씬 더 풍미가 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온도가 얘보다는 조금 더 차가워야 더 맛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드실 때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해놓고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즐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 지금 드시고 계시는 와인은 스위트하죠? 그러면 스위트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 스위트의 반대말은 드라이입니다. 드라이한 와인이 뜻이 뭐냐면 당도가 전혀 없을 때 드라이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 1년 전에 저희 매장에 고객님이 오셨어요. 사실 저희 고객님들은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세요. 그냥 저는 매장에 가면 그냥 매니저, 왜냐면 저희도 대표님이 저희 가족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매니저로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제가 무슨 일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어떤 고객이 오셔가지고 와인을 잘 좀 골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어떤 스타일 와인 좋아하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저는 드라이한 와인 좋아하는데요. 끝에 단맛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고객님 드라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평소에 어느 나라 와인을 좋아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 고개 넘어가는 것처럼 해서 제가 와인을 찾아드렸어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들아 너네는 드라이한 와인이 무슨 뜻으로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학생들 표현이 힙하다래요. 힙하다. 약간 좀 유행, 그러니까 요즘에 와인들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 와인 드라이해 그러면 힙한 와인, 좀 약간 인기 있는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삥 맞아가지고 또 막 드라이 뜻을 또 막 30도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드라이한 와인은 당도가 없는 와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당도가 없으면 떫고 써요. 그래서 맛이 없다고 느껴지세요. 그러면 조금 잔잔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더운 지역의 와인 드시면 돼요. 더운 지역의 와인은 아무리 와인을 드라이하게 만들어도 잔단감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렇게 느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궁금하신 사항? 궁금하신 사항 말씀하셔도 됩니다. 질문. 너무 맛있어요. 네.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요. 네. 올해 있었던 것도 먹어도 괜찮아요? 그럼요. 오래 있어서 드셔서. 10년도 넘게 그냥 먹어도 네, 맞아요. 저도 셀러에 20년 넘게 보관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역이 어디고, 그리고 나라가 어디고, 그리고 품종이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혹시 와인 보관을 어디에 하셨을까요? 책장 밑에? 그렇게 하면 잘 하셨어요. 가끔 장식장에 세워가지고 멋있게 보인다고. 와인들이 예쁜 레이블들이 많으니까 병도 예쁘니까 쫙 하는데 와인은 햇볕을 받으면 변해요. 그래서 햇볕만 안 받으셨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와인은 눕혀놔야 될까요? 세워놔야 될까요? 눕혀놔요. 네, 눕혀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죄송해요. 한 번 더 빌리겠습니다. 자, 요거 얘는 아까 보셨다시피 스파클링이잖아요. 스파클링 와인은 세워야 될까요? 눕혀야 될까요? 왜 세워야 될까요? 탄산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코르크를 절대 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파클링과 스크류캡으로 되어 있는 와인을 세워두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일반 스틸 와인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여기 캡슐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바늘구멍 2개가 뿅뿅 뚫어져 있어요. 그 바늘구멍 2개로 산소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 코르크라고 하는 애를 숨을 쉬게 해줘요. 자, 그러면 이 코르크는 자, 그럼 코르크는 어떻게 만들까요? 코르크라고 하는 나무에 껍질을 벗겨서 뭉쳐가지고 만들어요. 저희가 다시 찍듯이. 그러니까 이 코르크는 나무의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건조하면 어떻게 되죠?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벌어진 새로 향도 들어가고 뭐 이상한 맛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코르크가 축축하게 젖으면 쫙 조여지니까 보관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캡슐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코르크 위에 곰팡이가 폈어요.
자, 그럼 좋을까요, 나쁠까요? 좀 더 나빠요. 자, 된장의 피는 흰곰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실은 와인을 보관하는 조건 중에 습도가 있는데요. 습도가 사실은 70% 이상 돼요. 습도가 높으니까 그 바늘구멍으로 습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거기 곰팡이가 피는 겁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펴있으면 일단은 보관이 좀 잘 된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르크를 열어서 와인이 좀 김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약간 고무 타이어 같이 이상한 맛이 난다. 그러면 걔는 살짝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릴까요? 요리에 쓸까요? 요리에 쓸까요? 이제 와인업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와인은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어서 왔죠. 완제품. 그래서 책임이 저한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와인들은 구매처에 가셔서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네. 교환해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너무 오래전 거는 좀 안 되고 최근에 사신 건데 열었더니 그렇다. 그러면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 와인은 그러면은 그 바꿔주잖아요. 소매점에서. 그럼 소매점은 어떻게 할까요? 수입사에다 얘기를 합니다. 와인 요번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수입사에서 교환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인업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장점, 책임이 나한테 없다. 이런 걸 먹으면 오래 갖고 있어도 아니요, 탈나지 않아요. 괜찮아. 오래된 저도 몇 개 갈 때 괜찮아요. 탈나지 않습니다. 오래 진행에 있다가 바꿔도 바꾸는 안 되지. 그거는 내 손에서 안 돼. 그렇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르크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코르크가 완전히 와인 색깔로 젖었어. 물들었어. 그건 뭘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나빠요. 자, 와인은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기체입니까? 액체. 액체죠. 액체가 일정 이상의 온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끓어요. 끓어요. 그래서 그렇게 코르크가 물들어 있는 아이들은 끓었을 가능성이 80%입니다. 끓으면 어떻게 되죠? 네, 김 빠지고 그러니까 알코올이 다 이제 약간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코르크를 뽑았는데 코르크 색깔이 이상하다. 그거는 일단 맛도 보지 마시고요. 그냥 바꿔달라고 하시면 돼요. 코르크 이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코르크를 오픈을 하시는데 가끔 끼끼끼 소리 날 때 있어요. 자, 그건 왜 그럴까요? 네,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보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와인의 보관 상태가 별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와인업을 하고 있으니 저희 집 아가들은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저희 매장에 온도계, 습도계가 3개가 있고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트느라 바쁘고 겨울에는 가습기 트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다시 태어나면 저의 와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자기도 그렇게 좀 관리를 해달라 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저희가 휴가를 좀 길게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애들 때문에 어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갈 때는 와인을 저희 매장에서 다 뺐어요. 다 빼서 저희 집에 와인 셀러로 다 옮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야 매장 문 닫아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해는 이제 저희 제자들 순번을 정해줬어요. 자, 1번은 네가 가서 오늘은 네가 들고, 2번은 네가 내일은 네가 들고, 3번은 네가 모레 가서 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제가 CCTV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인은 사실 대충 놔도 되지만 의외로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온도도 싫고 습도도 싫지만 그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진도. 그래서 냉장고보다 와인셀러가 비싸잖아요. 그 이유가 냉장고는 팬이 돌면서 냉각 효과를 줘서 막 옆에 찡하고 막 진동 나잖아요. 와인셀러는 이런 팬이 없이 열기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술 때문에 와인셀러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그래서 저녁에 모임이 있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요거는 친구들하고 마셔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와인 들고 나가세요. 출근할 때 이따 한번 치이죠. 모임 갈 때 또 치이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와인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닌데 이래요. 그 이유가 와인이 돌아다니면서 약간 애가 살짝 힘들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수입을 했을 때에도 수입되자마자 테이스팅 하잖아요. 그럼 저희끼리 혹시 저희 엄마는 미친 김치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와인도 미친 와인이에요. 근데 와인 미쳐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줘야 돼요. 최소 3주 이상. 그래서 와인이 고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런 창고비, 그 다음에 운임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와인에 도대체 왜 교육세 15%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이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비싸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소주 외국 나가면 한 병에 2만 원이잖아요. 그 나라의 수입품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와인이 우리한테 수입품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 가셔서 와인 고르실 때 왜 그렇게 국가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포도 품종은 진짜 시중에 가장 많이 풀려져 있는 품종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거기 와인 판매하시는 분께 품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품종을 선택하셔서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느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우리 이사님이 궁금하실까요? 네. 요즘에 마트 이렇게 가면 작은 와인 있잖아요. 네. 잔으로. 컵 와인. 네. 그리고 요즘 또 캔으로도 와인. 네, 저도 캔와인 좋아합니다. 네. 그건 맛이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건 아니고요. 패키징을 그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뭐 한 땀 한 땀 비싸게 만든 그 와인을 그렇게 넣진 않겠죠. 그래서 캔와인하고 컵와인은요 그냥 데일리의 중저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캔와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캔와인을 몇 가지를 테이스팅을 하고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픽을 해서 마시는데 캔와인의 가장 큰 단점은 캔 냄새가 나요. 네. 근데 캔 냄새가 안 나는 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골라서 뭐 저희도 판매를 하고 저도 마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즐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와인은 요즘에 패키징이 다양화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반병짜리 와인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반병짜리 와인을 만드나 한 병짜리를 만드나 기술력, 병값, 재료비 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병짜리가 더 저렴합니다. 사실 반병짜리보다. 그래서 약간 그런 패키징의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포도를 씻지를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네. 물론 청정 지역에서 자라겠지만. 네, 아니요. 청정지역 아니고요. 분야가 엄청 칩니다. 근데 그냥. 네. 그래서 그거를 씻지 않고 처리해주는 게 뭐냐면 아왕산염을 뿌려줘요. 그래서 사실은 와인 양주할 때 2번의 아왕산염을 넣는데요. 수확을 하고 집자기 전에 저희가 왜 그 농약 치는 분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쫙 도포를 해줘요.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그래서 그게 이제 쫙 분무기 뿌리듯이 쫙 뿌려주면 걔가 포도 겉에 들어가면서 멸균 작용을 해줘요. 박테리아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와인이 다 양조가 된 다음에 오크통에서 병입하기 직전에 아왕산염을 넣어요. 그래서 그때는 산화방지제,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데, 자, 방부제 그러니까 무조건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방부제를 넣지 않은 와인들이 있어요. 걔가 뭐냐, 바로 내추럴 와인입니다. 요즘에 내추럴 와인 엄청 유행하잖아요. 그게 아왕산염을 넣지 않고 만든 와인, 마지막에. 그래서 걔네들은 사실은 뭐 개망도 가지고도 되게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내추럴 와인의 가장 큰 장점은 아왕산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두통이 없어요. 한 병 마시나 두 병 마시나 세 병 마시나 두통이 없고요. 그리고 과실미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방부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산화와 숙성의 애매한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사 애들은 이거 숙성 되게 잘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와인을 마시는 입장에서는 되게 쿰쿰하고 저희 고객님들 표현에 의하면 할아버지 방 냄새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마구간 냄새. 네. 근데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방부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올 때까지 얼마나 냉장을 많이 돌리고 얼마나 그런 뭐 배를 못 타고 비행기를 타고 왔겠어요. 그래서 가격이 고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내추럴 와인은 안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추럴 와인은 유럽 가서 드시는 거예요. 유럽은 엄청 싸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즐겨주시면 되셨을까요? 수고해주신 이자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총괄 감사드립니다.